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터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입니다. 네, 우선 제가 혼자 시작해서 굉장히 다들 어색하셨죠? 원래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오늘은 셋이 없이 저 하나 혼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번 주에 선지엽고 티어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그게 종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저의 월요병을 치료해주는 월요일을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존재였는데 그게 종영을 해서 굉장히 헛헛한 마음에 다른 드라마 뭐 보지? 이렇게 헛헛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셋이 있어야 서로 대화하면서 뭐 이런저런 근황도 얘기하고 할 텐데 굉장히 어색하네요. 이게 하고 있는 저도 어색해서 여러분들한테까지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까지도 이게 전달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선지엽고 티어 굉장히 열심히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꼬박꼬박 방송일을 기다려서 챙겨보는 게 있으면 그 일상의 즐거움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선지엽고 티어는 월화 드라마여서 저는 그래서 월요일이 그동안은 그 드라마를 보는 동안은 그렇게 싫지 않았어요. 월요일 물론 출근하는 거 쉬다가 출근하는 거 싫지만 그래도 오늘 출근하고 나면 일이 끝나고 나면 선지를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꼬박꼬박 방송일을 챙겨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활력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최근에 보낸 이 선제 이거와 또 오늘 소개할 이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요즘 일주일을 즐겁게 보내고 있어서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제목에서 보고 오셨죠?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여고 추리반입니다. 크라임씬을 비롯해서 이런 추리하는 혹은 거대한 그 방탈출 같은 이런 프로그램 저 굉장히 좋아해서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오늘 같이 들으시면서 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도 하시고 혹시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새로운 매력을 알아가시는 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에피타이저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고 추리반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여고 추리반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호빵이죠. 이 방송이 물론 추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이어가지고 분위기가 심각할 때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막 스펙타클하고 막 누가 죽고 막 어디로 끌려가고 막 이렇게 심각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게 여고 추리반이다 보니까 정말 그 여고생처럼 고등학생처럼 매점에서 간식 사 먹으면서 깔깔거리고 막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출연자 중에 가장 어린 예나님이 간식 요정이에요. 이분 아이돌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도 색색깔로 막 물들이고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형형색색 예를 들어 막 분홍색 머리야. 그리고 막 엄청 막 귀엽게 입고 나왔어. 근데 간식 먹으라고 주머니에서 마이쮸를 하나씩 꺼내주거든요. 그게 얼마나 진짜 귀여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도 물론 예나님을 알고 있었긴 했는데
뭐 그냥 뭐 귀여운 사람이네, 뭐 춤을 잘 추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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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유독 매점 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매점에서 뭐 사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막 뭐가 잘 안 풀리거나 상황이 너무 막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우리 매점 가서 생각해 볼까?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너무 네,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매점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 그래 우리 당 충전을 하자 이런 시기에 매점에 가서 사 먹는 모두의 최애 간식은 바로 호빵입니다. 아마 겨울에 촬영을 주로 하나 보더라고요. 추울 때 따뜻하게 호빵 무조건이죠. 그쵸? 방금 나온 호빵 진짜 무조건이죠. 그래서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호빵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호빵 하면 무조건 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 팥 호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은 팥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호빵을 먹어도 야채 호빵, 피자 호빵 이런 걸 자주 먹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많은 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팥호빵, 팥호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이는 음료로는 이게 또 여고생이니까 또 술을 마시면 안 되네요. 그러면은 오늘도 무알콜 맥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집에서 혼자 술 마시지 않기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요. 이게 혼자 홀짝홀짝 마시는 그 술이 건강에 제일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술 마시지 않기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스스로. 근데도 막 일이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서 오늘은 그래도 무조건 퇴근하면 맥주 한 잔 때리고 싶은데 막 이런 날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때 이제 물론 맥주 먹는 날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내가 혼자 술 마시지 않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맥주긴 하지만 노알콜로 마셔볼까?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좀 덜 힘들 때. 그럴 때 사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는 괜찮았어서 맛있었어서 추천하려고 합니다. 오늘 에피타이저에 곁들이는 술은 칭따오 논알콜 레몬입니다. 혹시 스페인에서 클라라라고 레몬맛 나는 맥주를 마셔보신 적이 있으시려나요? 저는 그 클라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을 생각하고 샀거든요. 그래서 마셔봤는데 물론 그만큼 맛있진 않지만 레몬 맛하고 알코올 맛이 적절히 나가지고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주제가 또 여고생이니까 너무 막 술 같은 것보다는 레몬 맛으로 상큼함을 더한 논알콜 칭따오 레몬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혹시 여고생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 논알콜도 사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20살에 마셔도 여러분이 술 마신 날은 창창하니까 조금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에피타이저인 이 팥 호빵을 먹고 입이 너무 달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칭따오 논알콜 레몬 이게 상콤 쌉쌀한 맛이기 때문에 이런 상콤 쌉쌀한 맛으로 입을 씻어가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빵 하나 물고 한 손에는 칭따오 논알콜 레몬 들고 오늘의 주제인 여고 추리반을 본격적으로 보시러 가보실까요? 제가 원래 오늘의 메인 주제인 여고 추리반 혹은 크라임씬으로 대표되는 추리 예능을 정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원래 책도 미스테리 이런 걸 좋아하고 영화도 미스테리 좋아하고 이런 그렇게 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 저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고 추리반도 그렇고 크라임씬도 그렇고 매 시즌마다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 티빙이라고 하는 OTT에서 하는데 그 OTT 내 1등 찍는 거는 진짜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이렇게 인기 굉장히 많은 예능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봐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시면 진짜 더 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 거지만 굉장히 큼지막한 스포를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최대한 피하긴 하겠으나 시즌 1, 2의 큰 줄거리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감한 분들이시라면 먼저 보고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고 출입반은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시즌 3의 7화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시즌 1이 16화, 시즌 2가 8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출연진은 방송인 박지윤 씨, 제재, 코미디언 장도연, 가수 비비, 예나 이렇게 총 5명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부터 제가 워낙 좋아하는 장르에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손꼽아 기대했던 프로그램이고 정말 모든 시즌을 실시간으로 정말 매주 손꼽아 기다리면서 봤던 사람인데요. 실은 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이렇게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기대작이 원래 아니었는데 워낙 그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고 출연진들도 유능한 사람들이고 뭐 합도 잘 맞고 막 이래가지고 시즌 1이 정말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죠. 그래서 시즌 2부터는 완전 티빙의 메인 프로그램이 되어서 현재 시즌 3는 굉장히 큰 스케일에서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탈출은 안 봤는데요. 그 여고출입반 시즌 1, 2 이게 대탈출을 만든 정종현 PD님 작품이어가지고 대탈출의 여자 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여담인데요. 그래서 저는 대탈출을 보려고 굉장히 많이 시도했거든요. 저는 여고출입반도 좋아하고 정종현 PD님의 연출력도 굉장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대탈출을 보려고 되게 많이 시도했는데 대탈출은 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대탈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마 정종현 PD님이 CJ를 퇴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즌 3는 다른 분 찾아보니까 임수정, 김아림 감독님께서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정종현 PD님께서 근데 시즌 3에 출연하십니다. 그 학교 설립자로 사진으로 출연하시기도 합니다. 정종현 PD님이 워낙 이런 방탈출 예능의 대가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이 맡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퀄리티가 유지될까? 뭐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걸 찾아보기 전까지는 PD님이 바뀐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시즌3도 여전히 재밌게 보고 있고 시즌3를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여전히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보고 있고 프로그램 완성도도 시즌 1, 2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심하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고출입반이잖아요. 출연진 5명이 여고생이 되는데요.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고등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매 시즌마다 새 학교에 전학을 가서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전학 가는 학교마다 그렇게 큰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예를 들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법적으로 제조된 약을 투여한다든지, 그래서 사람을 개조해가지고 초인간으로 만든다든지, 학생을 실험체로 쓴다든지, 학생들을 가스실에 모아놓고 퀴즈를 맞추기 위해서 틀리면 가스를 섭취한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학교에서 절대로 안 일어날 것 같은 어쩜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싶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스케일도 시즌 1은 학교에서만 사건을 해결하는데요.
시즌2는 이게 마을 전체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시즌3는 이제 기업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결말이 안 나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점점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그 시즌이 지나도 전혀 지루하지 않게 똑같다는 생각이 진짜 1도 안 들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이 너무너무 기대되고 매 시즌마다 이렇게 다른 사건들이어가지고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제가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매 시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보고 있느냐 이런 거를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봐서 나누고 싶어요. 이게 물론 예능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일이고 막 세상에 뭐 그런 일이 뭐 막 이렇게 막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막 안 일어나겠죠 대부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정말 몰입도가 엄청납니다. 저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는 TV를 보고 있는 것 뿐인데 마치 내가 플레이어인 것처럼 몰입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시청자까지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몰입감을 주는 이유는 굉장히 높은 자유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촬영할 때 제작진이 관여를 정말 하나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제작진이 안 보인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촬영이라고 알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정도이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사복 입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막 만약에 이게 출연진들한테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막 뭐 이렇게 모니터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니까 출연진들한테 바로 직접 지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또 막 촬영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이게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니까 프로그램이니까 흐름이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내 흐름처럼 좀 움직이지 않는다. 시간 별로 없는데 시간 너무 잡아먹는다. 혹은 막 너무 엉뚱한 데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막 이러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출입안이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동아리실. 이 출연진들이 너무 오래 그 출입안에 들어가가지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있다. 그럼 얘네를 밖으로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제작진이 막 이렇게 문 똑똑 두드려가지고 자 이제 나오세요 막 이렇게 제시하지 않고 막 뭐 선생님 뭐 아니면 같은 학생 이런 식으로 출연진들이 NPC 같은 출연진들이 있거든요. 이런 NPC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여자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얼른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출연진들이 엄청 상황에 잘 몰입할 수 있게 잘 짜여진 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시청자의 몰입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몰입도가 가장 대표적인 여고 출입안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연진뿐만 아니라 시청자도 몰입도가 좋으려면 공간을 진짜 정말 치밀하게 짜야 하겠죠. 구성을 정말 치밀하게 짜야 하겠죠. 이게 학교 배경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직 종사자로서 학교가 정말 진짜 같습니다. 정말 소품 하나하나까지 정말로 세밀하게 잘 구성했고 의외로 현재의 입시 트렌드? 막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정말 현재의 고등학교처럼 재현하기 위해서 고증을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이런 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학교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게 뭐 하나라도 이건 아닌데 싶은 게 있으면 몰입이 금방 깨질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전혀 그런 걱정하지 않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간 구성을 정말 세밀하게 잘 구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재현해놨어? 막 이렇게 싶은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당연히 교실 생김새, 선생님들 특유의 특징 막 이런 건 진짜 말할 것도 없고 저는 특히 그 시즌 3에 선생님이
그 특정 학생의 생기부를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생기부가 너무 실제 생기부여가지고 저 진짜 내가 이걸 이렇게 비현실을 보고 있어 이런 걸 까먹고 와 저거 개인정보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굉장히 너무 생기부랑 똑같이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 구성해 놓은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방탈출 가보면 다들 아시잖아요. 그 공간에 있는 소품들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품들은 진짜 거의 없고 다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이게 하나하나 다 힌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방탈출은 방 안에서 그 조금만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제 학교 하나가 그 세밀하게 출연진들의 힌트를 얻을 수 있게 짜여져 있다는 게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급에 붙어 있는 그 게시물들 왜 학교에 이렇게 앞에 게시판에 이렇게 공지사항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이제 학교니까 그런 거 당연히 다 꾸며져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의미가 있는 증거고 힌트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시청자들도 막 그런 것 하나하나 허투루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막 다 지나가고 보면 그게 다 힌트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장면 하나하나 멈춰가면서 막 저기에 뭐가 써있지? 저건 무슨 의미지? 막 이런 거 생각해가면서 찾아가면서 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작품들은 확실히 TV가 아니라 OTT로 봐야 진짜 훨씬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돌려볼 수 있으니까요. 잠깐만. 저기에 누가 지나갔는데? 잠깐만. 저기 지나간 학생 이름은 뭐였지? 명찰 보고 막 이런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돌려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여고출입반의 굉장한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여고출입반의 가장 큰 매력이고 제가 대탈출은 못 봐도 여고출입반은 손꼽아 기다리면서 일주일의 즐거움으로 여길 만큼 애정하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바로 멤버들의 합입니다. 5명의 출연진들이 정말 그 여성이라는 키워드만 똑같지 연령대도 정말 다양하고요. 직업도 정말 다양하고요. 성격은 당연하게도 진짜 너무나 다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합이 정말 최고입니다. 한 명 한 명 어떻게 이렇게 개성이 강한데 다 다른 느낌으로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비슷한 사람들이면 진짜 별로 재미없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다른 장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팀에 기여하고 활약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재미의 한 요소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박지훈님은 두뇌파이시죠. 그 장진 감독님과 함께 크라임씬의 그 큰 기둥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두뇌 머리로 해결해야 되는 방면에서 크게 활약하고 계시고 또 정리정돈에 민감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출입반 꾸미기, 그 동아리실 꾸미기 이런 데도 진심이시고 그 정리정돈의 그 연장선상으로 사건들을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한 일가견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장도연님은 피지컬을 맡고 계십니다.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막 높은 곳에 손에 닿아야 한다든지 막 멀리 있는 걸 막 다리로 짚어야 한다든지 막 이런 거 할 때 활약하시고요. 특히 최고의 코미디언이시잖아요. 그래서 답게 엄청 말씀도 잘하시고 촉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면에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제재님은 두뇌파면서 엄청 강단도 있고 용감해요. 이게 박지훈님은 두뇌파이시긴 한데 좀 이렇게 겁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재님은 엄청 용감한 두뇌파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엄청 논리적이더라고요. 제재가 그 사회생활을 다른 분들과 다르게 그 연예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장인 생활을 꽤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약간 짬에서 오는 그런 논리성이 굉장히 그런 걸 발휘할 때가 굉장히 많으시고
단서를 그래서 좀 금방 알아낼 수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제재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진짜 얼마나 너무 멋있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 멋있고 네. 제재님과 박지훈님이 아마 대부분의 미스터리는 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재님이 강단이라면 비비님은 약간 깡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 기세를 가지고 계시죠. 행동대장 같은 역할을 하시고 예나님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추측이 되시죠? 그냥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냥 존재하는 거? 이게 무슨 이렇게 올 때 인형처럼 막 입고 와가지고는 막 네네 막 무섭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무서운 장면이 연달아 나오면은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아유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요. 이게 처음에 그 캐스팅 할 때 이제 제작진하고 면담할 때 겁이 엄청 많다. 자기 하고 싶긴 한데 겁이 엄청 많다. 이렇게 걱정을 했더니 제작진 분들께서 그것 때문에 캐스팅한 거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나님은 소리 지르는 역할이구나. 무서울 때 무서워하는 역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역할을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렇게 5명의 매력이 정말 다 다르고 굉장히 유명한 그 짤, 밈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이 용어를 부르는 아마 게임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명 중에 제제, 그 다음에 비비는 탱커, 이제 앞에서 뭔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앞에서 용기 있게 헤쳐나가면서 돌진하는 스타일이고 도연님하고 이제 박지윤님은 협상가인 거죠. 이제 말로써 논리적인 말로써 이렇게 협상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타입이고 예나는 그냥 뒤에 가장 맨 뒤에서 모두의 지킴을 받는 이런 힐러 역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사진 캡처된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제재랑 비비가 탱커로서 맨 앞에 있고 도연님, 지훈님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 많이 떨어져서 예나가 이렇게 혼자 무서워하는 그런 사진에 덧붙인 설명이었는데 정말 이게 이 5명의 합을 그리고 여고 출입반의 매력을 보여주는 설명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설명을 했네요. 자, 제가 이제 얼마만큼 이 프로그램을 사랑하는지 다들 잘 아시겠죠? 제가 진짜 요새 금요일 밤에 딱 이거 보고 자고 일어나서 주말을 이제 맞이하면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재밌는 여고 출입반을 더 잘 즐기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게 프로그램 보고 난 후에는 혼자 그냥 보고 끝내는 것도 좋지만 여러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해석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주로 이런 정보를 트위터에서 접하는데요. 이게 프로그램 내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설명해 주시긴 하지만 프로그램이 설명하지 못하거나 혹은 일부러 설명하지 않는 것까지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해석해 놔가지고 정말 구석구석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끝까지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닥 그렇게 이렇게 관찰력 있고 뭘 잘 파헤치고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보면서 와 진짜 이런 걸 보고 이걸 해석한 사람들 진짜 너무 똑똑하다 천재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이거를 이제 깔아놓은 이거를 증거로서 숨겨놓은 제작진들은 진짜 천재다 라면서 감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집단지성이라고 이게 나는 못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 본 것까지 같이 합쳐져가지고 나중에 복습하면 그 얘기를 듣고 합쳐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걸
보고 막 장면 장면에 숨겨진 의미까지 다 즐기고 난 다음에, 다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보면, 복습했을 때 처음 봤을 때랑 느낌도 굉장히 다르고 얻는 것도 많이 다르고 해가지고 꼭 다른 사람들의 후기까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나온 그날 봐야 합니다. 저는 실은 그 스포에 민감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스포를 좀 일부러 찾아보는 사람에 더 가까워요. 일부러 찾아보고 영화를 보러 갈 때도 막 일부러 찾아보고 갈 때도 많고, 막 친구한테, 미리 본 친구한테 막 알려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프로그램만큼은 스포를 당하면 좀 덜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도 그 몰입도가 관건인 프로그램이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스포를 당하지 않게 해야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진짜 본 날부터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스포를 안 당할 도리가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나온 그날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금요일날 12시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와라 이렇게 기다렸다가 금요일날 낮에는 최대한 이것에 관련된 소식을 접하지 않으려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일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그렇게 했다가 이제 퇴근하자마자, 밥 먹고 퇴근하자마자 정말 보는 타입이긴 합니다. 그리고 밤에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스릴러니까 약간 무서운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두울 때 불 다 끄고 보면 그 감정이 극대화되는 거죠. 저는 금요일 날 밤에 퇴근해서 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밤에 보는데, 밤에 이렇게 침대방에 빔 프로젝트가 있는데, 큰 빔 프로젝트로 어두운 데서 이제 빔 프로젝트 조명만 있는 데서 보거든요. 근데 장면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화면 똑바로 못 보고 일부러 딴짓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괜히 막 보면서 너무 무섭다 싶을 때는 똑바로 못 보고 핸드폰으로 인스타 보면서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그거 보고 또 바로 자면, 너무 무서운 거 바로 보고 자면 여러분 악몽 꾸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밝은 거, 뭐 재밌는 거, 좀 밝은 얘기, 희망찬 얘기 막 이런 거 이렇게 보고 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꼭 여러분들도 여고 출입반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 금요일날 퇴근해서 이제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면서 먹는 것도 굉장히 괜찮고, 자기 전에 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생각하는 여고 출입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고 출입반은 일주일의 고단함을 씻게 해주는 금요일 밤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취향에 진짜 거의 99% 맞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복인 거 아시죠? 이렇게 제가 기다리기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그게 마침 방영일이 금요일이라 저희 안 그래도 금요일에 너무 신나잖아요, 금요일 밤에. 근데 이제 그 즐거운 금요일 밤을 더 즐겁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주일을 더 열심히 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잘 보내다가 그렇게 고단함을 쌓아두고 금요일날 이제 씻고 나와서 고단함을 풀면서 이 여고 출입반을 보는 게 일주일에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의 요새 굉장히 큰 즐거움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여고 출입반 이렇게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 가볼게요. 오늘은 제가 여고 출입반을 보고 나면 꼭 같이 보는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말넘만
이거 어떻게 하말 넌만 어떻게 자연스럽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하말 넌만이라는 채널인데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분이 하시는 채널일까요? 이게 포맷은 인강 스타일이에요. 주로 말씀하시는 분이 이 칠판 앞에서 인강 강사처럼 말씀하시고 이제 이분을 찍고 있는 카메라 옆에 그 종종 옆에서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시는, 거들어주시는 분이 서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이제 이 두 분이 나오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칠판에 막 분필로 판서도 하시면서 하시고요. 요즘 참 되게 보기 어려운 예전에 문명특급에서나 봤을 컬러 프린터로 프린트한 자료, 종이 자료 이거를 칠판에 붙여가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데요. 여고 출입반 리뷰 편을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여고 출입반을 보고 바로 리뷰하시는데 그게 너무 재밌고 관찰력이 진짜 너무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고 출입반 보고 꼭 혼자 보고 끝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본 거, 해석한 거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분들 거 보시면 아마 이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본 거를 이분들이 진짜 거의 다 한꺼번에 보셨을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관찰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편만 봐도 웬만한 떡밥은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여고 출입반이 금요일 12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근하고 한 9시 이후에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9시에 여고 출입반을 볼 때쯤엔 아마 이미 이 채널에 오늘 12시에 나온 그 화의 리뷰가 올라와 있어요. 너무 빠르죠. 그래서 근데 그 퀄리티도 엄청나. 그래서 본편 한번 보고 리뷰 한번 보고 이게 저의 루틴이에요. 이분들 회사도 따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정말 어떻게 이게 이 짧은 시간에 가능하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퀄의 리뷰를 하시니까 꼭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채널은 여고 출입반 리뷰로 처음 봤거든요. 근데 경상도 사투리 특강으로 그 영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를 굉장히 찰지게 쓰시는 분이신데 왜 내남결 드라마에서 좀 서툰 경상도 사투리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네이티브로서 그 장면을 똑같은 대사를 네이티브의 버전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시면서 미디어에서 나오는 경상도 사투리랑 실제 사투리 막 이런 거 비교해주기도 하고 뭐 부산 사투리랑 대구 사투리 이런 걸 비교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채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고 출입반 이외에 다른 주제에 대한 영상들도 꽤 재미있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도 여고 출입반 리뷰 영상도 보시고 심심하실 때 이런 것도 재밌겠네 이러면서 하나씩 봐보시면 되게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으면서 보실 수 있는 채널인 것 같아서 오늘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선제학고 티어를 요약해주는 편을 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총 14화까지 내용을 요약해 주셨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14화를 정말 다 본 것처럼 잘 재밌게 요약해 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제가 앞으로 많은 걸 찾아보겠다 싶은 채널이어서 오늘 디저트로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셋 없이 하나 혼자서 네, 여고 출입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제가 이렇게 애정을 쏟아낸 여고 출입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이미 보셨던 분들은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시면서 이번 주 여고 출입반은 어떤 내용일까 뭐 이런 거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정도로 애정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보시는 한 주가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영어 출입 안에 애정을 갖게 되면 한 주 한 주를 또 이렇게 재밌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방송이 나갔을 때쯤에는 이미 끝났겠네요. 그래도 여러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시즌 1, 2, 3 총 몇 화죠? 16, 16, 32화의 즐거움이 남아있으니까 그거 보면 좋겠다. 그거 보는 일주일의 즐거움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횡설수설하네요. 저 혼자 마무리하려니 굉장히 횡설수설하네요. 이번 주는 영어 출입안을 여러분의 일상에 한 스푼 넣어보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코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